안녕하세요. AWS 빌더스 온라인 시리즈 네트워크 세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AWS에서 솔루션즈 아키텍트로 활동하고 있는 허진성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AWS를 처음 사용하시는 사용자들을 위해 AWS의 네트워크 서비스인 아마존 VPC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AWS의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와 아마존 VPC의 기본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리고 VPC의 보안 구성 방안과 VPC와 다른 네트워크와의 연결 방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데모를 통해 AWS의 콘솔 화면에서 VPC의 생성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AWS의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를 소개합니다. AWS의 콘솔에 처음 접속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만나게 됩니다. 우측 상단의 메뉴를 확인하면 서울과 같은 특정 지역명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AWS의 리전을 의미합니다. 2023년 4월 기준 총 31곳의 리전에서 AWS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WS의 리전은 가용성, 확장성, 내 결함성을 위하여 여러 데이터 센터를 클러스터로 구성하여 서비스하는 물리적인 위치를 의미합니다. 각각의 리전은 이중화되어 있는 백지급의 AWS 자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리전 간의 고속의 네트워크 환경을 제공합니다. 각 AWS 리전은 지리적 영역 내에서 최소 3개의 독립적인 가용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가용 영역은 하나 이상의 개별 데이터 센터로 구성됩니다. 즉, 데이터 센터가 모여서 하나의 가용 영역으로 이루어지고 가용 영역이 모여 하나의 리전으로 구성됩니다. 현재 서울 리전은 4개의 가용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용 영역이란 다른 가용 영역과 완전히 격리된 하나 이상의 데이터 센터를 의미합니다. 각 가용 영역 간에는 충분한 물리적인 거리를 두어 특정 가용 영역에서 발생한 재난 상황이 다른 가용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각 가용 영역들은 독립된 전력 및 냉각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각 가용 영역 간의 통신도 AWS의 자체 네트워크를 통해 높은 처리량과 짧은 지연 시간을 제공합니다. 이런 고속의 네트워크 환경을 바탕으로 여러 가용 영역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동시에 서비스하고 데이터 복제를 제공하여 고객분들의 서비스의 고가용성을 제공합니다. AWS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은 제공하는 지역에 따라 3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로 아마존 클라우드 프론트와 아마존 라우트 53은 AWS 글로벌 영역에 배치된 글로벌 서비스입니다. 글로벌 서비스는 데이터를 특정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글로벌 영역에 분산하여 저장합니다. 두 번째로 아마존 S3 또는 아마존 다이나모 DB는 하나의 리전에서 여러 가용 영역에 동시에 제공하는 리전 서비스입니다. 아마존 VPC도 리전 서비스이며 여러 가용 영역에 걸쳐 네트워크 환경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로 아마존 EC2의 경우 EC2를 생성하는 가용 영역에 독립적으로 서비스되는 가용 영역 서비스입니다. 다음으로 VPC를 생성하기 위한 VPC의 기본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VPC란 자체 데이터 센터에서 운영하는 기존 네트워크와 아주 유사한 가상의 네트워크를 의미합니다. VPC는 다른 네트워크와 논리적으로 격리된 가상의 사설 네트워크 환경을 제공합니다. 많은 엔터프라이즈 기업이 사내 프라이빗 네트워크 환경을 구현하는 것처럼 VPC를 통해서 완전히 독립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VPC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VPC가 위치할 리전을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IP 범위를 설정하여
전체 VPC의 네트워크 크기를 지정합니다. VPC가 배치될 가용 영역을 선택하고 각 가용 영역에 네트워크 서브넷을 배치합니다. 각 네트워크 서브넷에 라우팅 테이블을 구성하여 아마존 EC2와 같은 리소스들의 네트워크 경로를 지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안을 위한 VPC의 액세스 제어 환경을 구성합니다. VPC를 최초 생성할 때 사이더 블럭을 통하여 VPC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VPC에서 허용된 사이더 블럭은 16비트부터 28비트까지를 제공합니다. 왼쪽 그림과 같이 VPC의 사이더 블럭을 16비트로 지정했을 때 총 65,536개의 IP를 사용할 수 있으며 설정한 VPC의 크기에 따라서 서브넷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VPC의 사이더 블럭 범위에서 벗어난 IP 또는 서브넷은 생성이 불가능합니다. VPC는 RFC 1918 규격대의 사설 IP 범위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며 VPC 생성 시 설정한 사이더 블록의 크기는 늘리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 만약 VPC 내 IP 주소가 부족할 시 보조 사이더 블럭을 VPC에 추가하여 IP 범위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AWS 상에서 사용자분들이 배포하는 어플리케이션은 데이터 센터에 재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서비스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가용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의 VPC에서는 최소 2개의 가용 영역을 배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2개의 가용 영역을 사용했을 때 하나의 가용 영역에서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고객이 사용 중인 어플리케이션이 중단 없이 신속하게 장애가 조치될 수 있도록 하고 전체 서비스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성한 VPC가 인터넷과의 통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넷 게이트웨이와 VPC 간 연결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게이트웨이는 IP 버전 4 및 IP 버전 6의 트래픽을 지원하며 네트워크 트래픽에 별도의 대역폭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VPC 내에 퍼블릭 IP 주소를 갖는 아마존 EC2 인스턴스는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인터넷과 통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라우팅 테이블에 인터넷 게이트웨이에 대한 라우팅 정보를 추가해야 합니다. 서브넷은 인터넷과의 통신을 기준으로 퍼블릭 서브넷과 프라이빗 서브넷으로 구분합니다. 퍼블릭 서브넷의 경우 인터넷과 직접적으로 통신할 수 있는 네트워크로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DMZ와 같은 구간을 의미합니다. 퍼블릭 서브넷에 배치되는 리소스로는 대표적으로 베스천 호스트 및 나트 게이트웨이가 있습니다. 프라이빗 서브넷은 외부에서 접근이 불가능한 구간으로 온프레미스에서 서버팜과 같은 구간을 의미합니다. 프라이빗 서브넷에 대표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인 아마존 RDS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서브넷을 구성할 때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서브넷을 생성하고 배치합니다. 그리고 고가용성 확보를 위하여 동일 용도의 서브넷을 여러 가용 영역에 배치합니다. 예를 들어 웹서버가 위치할 서브넷을 여러 가용 영역에 배치하고 AWS의 로드 밸런서 서비스인 엘라스틱 로드 밸런싱을 통해 네트워크 트래픽을 분산하여 가용 영역 간의 고가용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라우팅 테이블은 네트워크 트래픽의 전송 위치를 결정하며 각 서브넷에 할당됩니다. VPC를 생성할 때 자동으로 기본 라우팅 테이블이 생성되고 라우팅 테이블이 매핑되지 않은 서브넷에 기본 라우팅 테이블이 할당됩니다. 그러나 VPC를 운영할 때는 기본 라우팅 테이블이 아닌 사용자분들이 직접 구성한 사용자 지정 라우팅 테이블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라우팅 테이블은
목적지와 타겟 기반의 간단한 테이블로 구성됩니다. 목적지 항목에는 트래픽을 전달할 IP 주소를 입력하고 타겟에는 트래픽을 전달하기 위한 게이트웨이 또는 인터페이스를 입력합니다. 퍼블릭 서브넷의 경우 라우팅 테이블은 로컬 통신을 위한 로컬 라우팅과 인터넷과의 통신을 위한 인터넷 게이트웨이 라우팅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과의 통신 시에는 모든 IP, 즉 0.0.0.0 대역의 IP를 인터넷 게이트웨이로 전달하여 인터넷과 통신할 수 있도록 라우팅을 설정합니다. 프라이빗 서브넷의 경우에도 OS 및 어플리케이션 버전 패치와 같이 인터넷과의 통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퍼블릭 서브넷에 NAT 게이트웨이를 구성하여 프라이빗 서브넷에 위치한 리소스들도 인터넷과의 통신이 가능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NAT 게이트웨이의 경우 내부에서 외부로의 통신은 가능하지만 인터넷 외부에서 내부로의 통신은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NAT 게이트웨이를 생성하면 NAT 게이트웨이에 엘라스틱 IP가 할당됩니다. 엘라스틱 IP란 인터넷과 연결 가능한 고정된 공인 IP를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아마존 EC2를 생성할 때 EC2의 IP는 동적으로 할당됩니다. 이로 인해 아마존 EC2 인스턴스를 종료 후 재실행했을 때 IP 주소의 변경이 발생합니다. 사용자들의 워크로드 환경에 따라서 인스턴스에 고정된 공인 IP가 필요할 경우에 엘라스틱 IP를 생성하여 매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공인 IP를 AWS로 가져와 사용할 수 있는 Bring Your Own IP를 지원합니다. 올해 2월 AWS에서는 VPC의 구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VPC 리소스 맵을 발표했습니다. 사용 중인 VPC를 리소스 맵을 통해서 VPC의 구성 요소와 각 연결 다이어그램을 시각화로 제공합니다. 그림과 같이 VPC 리소스 맵에서 특정 구성 요소를 클릭했을 때 다른 구성 요소 간의 관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VPC의 보안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VPC의 보안을 구성하기 위한 첫 번째 기능으로는 NACL이 있습니다. NACL은 서브넷에 대한 접근 제어 정책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의 서브넷은 하나의 NACL을 갖게 되고 하나의 NACL은 여러 서브넷에 매핑할 수 있습니다. NACL을 지정할 경우 서브넷에 위치한 모든 리소스에 적용됩니다. NACL은 스테이트리스 성격을 가지며 서브넷으로 들어오는 인바운드 트래픽과 아웃바운드 트래픽에 대해 각각 별도로 설정해야 합니다. 인바운드 룰에서 허용된 트래픽이라도 아웃바운드 룰에 설정되지 않았다면 트래픽에 대해 응답하지 않습니다. 보안 그룹은 인스턴스의 엘라스틱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설정됩니다. 보안 그룹은 NACL과는 다르게 스테이트풀의 성격을 갖습니다. 인바운드 룰에 허용된 트래픽들은 보안 그룹에서 해당 트래픽의 내용을 저장하고 별도의 아웃바운드 룰 설정 없이도 트래픽의 응답을 허용합니다. 또한 하나의 ENI에 여러 보안 그룹을 설정할 수 있으며 보안 그룹 정책을 설정할 때 IP 기반뿐만 아니라 다른 보안 그룹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정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서브넷에 위치한 리소스들이 다른 서브넷과 통신할 시 NACL과 보안 그룹을 모두 적용받습니다. 순서는 그림과 같이 NACL부터 적용되고 그 후에 보안 그룹이 적용됩니다. 서브넷 내부에서 리소스들 간의 통신 시에는 NACL은 적용받지 않으며 보안 그룹만 적용됩니다.
NACL 생성 시 기본 설정은 모든 트래픽이 허용된 상태로 생성됩니다. 반면에 보안 그룹 생성 시에는 모든 트래픽이 거부된 상태로 설정되며 허용될 포트 및 소스들을 보안 그룹에 설정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VPC와의 연결입니다. AWS의 리소스들은 통신을 위한 각각의 DNS 또는 IP 주소를 갖고 있습니다. VPC 내의 리소스들이 AWS 리소스와 통신 시 기본적으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통신합니다. 그러나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통신에는 알 수 없는 네트워크 홉을 지나고 보안상에도 권장되지 않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통신 시 VPC에 인터넷 게이트웨이가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면 AWS 서비스와의 통신은 불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WS와의 리소스들은 인터넷이 아닌 AWS 자체 네트워크를 통해서 통신이 필요합니다. VPC 엔드포인트는 AWS 자체 네트워크를 통한 AWS 리소스와의 통신 환경을 제공합니다. VPC 엔드포인트는 게이트웨이 타입과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로 게이트웨이 타입은 라우팅 테이블에 경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AWS 리소스와의 통신 환경을 제공합니다. 게이트웨이 타입을 통해 아마존 EC2 인스턴스가 아마존 S3와 통신할 시 라우팅 테이블에 반영된 경로를 통해 VPC 엔드포인트로 트래픽이 전달되고 아마존 S3와 통신합니다. 게이트웨이 타입은 아마존 S3와 아마존 다이나모DB만 지원합니다. 인터페이스 타입은 AWS 서비스와 통신하기 위한 별도의 ENI를 서브넷에 배치합니다. ENI에는 AWS 리소스와 통신할 수 있도록 사설 IP 주소 및 DNS가 매핑됩니다. 만약 아마존 EC2 인스턴스가 아마존 SQS와 통신할 시 인터페이스 타입인 ENI를 통해서 통신합니다. 인터페이스 타입은 게이트웨이 타입과는 다르게 다양한 AWS 서비스들을 지원합니다. 다음으로 VPC 간의 통신입니다. VPC 간의 통신은 VPC가 인터넷 게이트웨이와 연결되어 있을 시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통해 인터넷 기반으로 통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VPC 간의 통신도 인터넷 기반이 아닌 AWS 자체 네트워크를 통한 통신이 필요합니다. VPC 간의 통신을 위해서 가장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VPC 피어링이 있습니다. 연결시켜줄 두 개의 VPC를 VPC 피어링으로 연결합니다. 그리고 각 VPC에서 라우팅 테이블을 업데이트하여 VPC 간의 통신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VPC 피어링의 경우 연결하는 VPC 간에 동일한 IP 주소를 사용할 경우 연결에 제약이 있기에 VPC 설계 시 VPC 간 IP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VPC 피어링은 전위적 라우팅이 불가능합니다. VPC 1과 2가 연결되어 있고 2와 3이 연결되어 있더라도 1과 3의 통신은 불가능합니다. VPC 1과 3의 통신을 위해서는 별도의 VPC 피어링을 생성해주고 라우팅 테이블을 추가해줘야 합니다. 전체 VPC를 VPC 피어링을 통해 연결할 경우 VPC 피어링의 수는 2분의 n 곱하기 n-1만큼의 수가 필요로 합니다. VPC의 수가 적을 경우에는 VPC 피어링으로 VPC 간의 연결을 간단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그림과 같이 VPC의 수가 많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6개의 VPC 환경에서는 총 15개의 VPC 피어링이 필요로 합니다. 이처럼 다수의 VPC 환경에서는 VPC 피어링을 통해서는 운영의 복잡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VPC 환경에서 VPC의 연결을 간단히 하기 위해 AWS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사용합니다. AWS 트랜짓 게이트웨이는 다수의 VPC의 상호 연결을 위한 중앙 허브 역할을 합니다. 다수의 VPC가 중앙의 트랜짓 게이트웨이로 연결되어 복잡한 VPC 피어링 없이도 VPC 간 통신을 가능하게 합니다. AWS 트랜짓 게이트웨이는 VPC와의 연결 외에도 다수의 온프레미스 네트워크와의 연결도 VPN 또는 전용 회선으로 지원합니다. 다음으로 AWS에서 생성한 VPC를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 또는 사무실 네트워크와 연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도 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하지만 보안을 고려했을 때 사설망을 통한 연결이 필요로 합니다. 첫 번째 방안으로는 IPsec VPN 기반의 사이트-투-사이트 VPN으로 사설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VPC의 버추얼 프라이빗 게이트웨이와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의 커스터머 게이트웨이 간 VPN 연결을 지원합니다. 커스터머 게이트웨이는 물리적 VPN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어플라이언스가 될 수 있습니다. 사이트-투-사이트 VPN은 두 개의 터널링을 제공하며 하나의 터널당 1.25GBps의 밴드위스를 지원합니다. 두 개의 VPN 터널은 고가용성을 위해 서로 다른 가용 영역에 배치되며 하나의 VPN 터널 장애 시 다른 VPN 터널로 자동으로 네트워크를 복구합니다. AWS VPC와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를 전용 회선 방식의 다이렉트 커넥트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다이렉트 커넥트 연결은 다이렉트 커넥트 파트너사를 통해 다이렉트 커넥트 로케이션에서 이루어집니다. DX 로케이션의 AWS 라우터와 고객의 라우터를 연결하여 온프레미스와 AWS 백본 네트워크 간의 전용 회선 기반의 연결을 지원합니다. 다이렉트 커넥트의 전용 연결 방식은 고객의 라우터를 AWS의 라우터와 물리적으로 직접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전용 연결 방식을 사용할 경우 최대 100G급의 밴드위스를 확보할 수 있으며 51개의 네트워크 가상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호스팅 연결은 기구축되어 있는 파트너사의 라우터를 통해서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최소 50Mbps부터 최대 10Gbps까지 네트워크 밴드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데모를 통한 VPC 생성 과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모에서 생성할 VPC의 아키텍처입니다. 두 개의 가용 영역에 퍼블릭 서브넷과 프라이빗 서브넷을 배치합니다. 그리고 각 가용 영역에는 프라이빗 서브넷이 인터넷과 통신할 수 있도록 NAT 게이트웨이를 퍼블릭 서브넷에 배치합니다. 마지막으로 AWS 자체 네트워크를 통해서 AWS 리소스와 통신할 수 있도록 VPC 엔드포인트를 생성합니다. VPC의 생성 과정을 VPC 생성하기 메뉴로 간단히 진행해 봅니다. AWS에 로그인 후 처음 만나게 되는 메인 화면입니다. VPC를 생성하기 전 우측 상단의 메뉴를 통해 올바른 리전을 선택합니다. 검색창에서 VPC를 검색하고 VPC의 메뉴로 이동합니다. 기본적으로 디폴트 VPC가 생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VPC 생성 버튼을 눌러 VPC 생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VPC 생성 시 VPC만 생성하거나 VPC 외 서브넷과 같은 기타 구성 요소를 함께 생성할 수 있습니다.
VPC 등을 선택하여 기타 구성 요소까지 한 번에 생성합니다. VPC의 이름을 빌더스로 설정합니다. 설정한 이름에 따라서 미리 보기가 함께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이더 블럭을 통해서 VPC의 크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VPC가 배치될 가용 영역의 수는 기본 설정으로 두고 가용 영역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여 배치할 가용 영역을 수동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퍼블릭 서브넷과 프라이빗 서브넷 수는 각 2개씩 지정합니다. 서브넷 사이더 블록 사용자 지정 버튼을 클릭하여 각 서브넷의 사이더 블록을 수동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각 서브넷의 사이더 블록을 24비트씩 지정하고 하나의 서브넷당 256개의 IP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합니다. 다음으로 NAT 게이트웨이는 가용 영역당 하나씩 배치되게 설정하고 AWS 자체 네트워크를 통해 아마존 S3와 통신할 수 있도록 VPC 엔드포인트를 지정합니다. VPC 생성을 위한 모든 설정을 완료하고 우측의 미리 보기를 통해 설정이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정이 올바르게 반영된 것을 확인하면 VPC 생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VPC 생성이 완료되면 VPC 서비스 메뉴에서 생성한 VPC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성한 VPC를 클릭합니다. 하단 메뉴 중 리소스 맵을 통해서 생성한 VPC의 구성 요소와 연결 다이어그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브넷 중 프라이빗 서브넷을 하나 클릭합니다. 프라이빗 서브넷으로 이동하여 프라이빗 서브넷의 라우팅 테이블을 확인합니다. 로컬 통신과 NAT 게이트웨이와의 통신, 그리고 게이트웨이 타입인 VPC 엔드포인트와의 통신이 라우팅 테이블에 반영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VPC를 생성하기 위한 VPC의 구성 요소와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용자분들께서도 각 워크로드 환경에 맞추어 VPC를 설계하시고 생성하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마지막으로 AWS에서 제공하는 교육과 자격증 항목들을 소개합니다. AWS 스킬 빌더에 접속하시면 AWS 전문가들이 작성한 디지털 학습 콘텐츠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AWS 스킬 빌더를 통해 더 다양한 학습 콘텐츠들을 경험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또한 AWS에서 발급하는 자격증 취득을 통해 사용자분들의 클라우드 역량을 증명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더 나은 세미나를 제공하기 위해 설문을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고객분들의 클라우드 여정에 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